10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낭과 붕타오의 아름다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작가의 동의와 허락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 결혼한 조카라는 제목으로 모든 세부사항이 실제 기억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다낭에서 온 한 젊은 여자의 여정과 고통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트란라는 다낭 고원지대에서 온 아름다운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집을 떠나 붕타오로 기회를 찾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22살로 순수함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가족을 돕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겨우 모은 작은 돈을 가지고 라는 붕타오의 활기찬 바닷가 도시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의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나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동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던 오후, 나는 팜민이라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만납니다. 민은 항상 그 카페에 자주 오곤 했고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번 검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적은 카페에서 민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팜민, 관광업에 종사하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민은 난을 웃게 만드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울리는 다정한 관심으로 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자주 만났고 나는 민에 대한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민이 빛을 주는 사람인 동시에 그녀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트란란, 사랑에 빠진 젊은 여자는 민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정신적 기둥이자 그녀가 매일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란의 민에 대한 감정은 날로 깊어졌고 결국 그녀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달빛 아래 해변을 거닐며 민은 그녀에게 항상 곁에 있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약속은 란을 행복에 빠지게 했고 그녀는 의심 없이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 행복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을 민에게 전하며 그가 기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민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몇 마디를 겨우 내뱉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민은 점점 더 멀어졌고 어느 날 그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깨졌고 민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친한 친구도 없는 낯선 땅에서라는 고통과 절망에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9개월이 지나 나는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깊은 고통과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좋은 삶을 선물할 능력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실망, 압박감에 사로잡힌 나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를 낳은 후 나는 병원을 몰래 떠나며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엄마의 전부였지만 엄마는 너와 함께할 수 없어. 행복하게 살아줘. 이 작은 기념품은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옆에는 민이 준 유일한 선물인 작은 은 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비가 내리는 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내며 그녀는 그 아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두시길 권장합니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간호사가 다시 돌아와서 확인했을 때 그들은 조용히 요람에 누워있는 신생아를 발견했지만 아기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작은 종이 한 장과 은팔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떠들썩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트란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 눈과 맑은 눈빛을 가진 신생아는 병원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목격한 사람 중 하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부 박수희였습니다. 박수희는 성격이 온화한 여성이었으며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박수희는 몇 시간 동안 아이를 조용히 지켜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기는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박수희가 한 번도 실현할 수 없었던 어머니가 되고 싶은 갈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박수희는 그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절차는 쉽지 않았지만 박수희의 진심과 결단력은 병원 측을 설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날, 박수희는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이름 민추오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또한 그 아이가 겪어온 어두운 여정에서 밝은 빛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추오는 박수희의 작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박수희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민추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민추오를 자신의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민추오의 생모가 남긴 은팔찌와 작은 종이 조각은 박수희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민추오가 그 비밀과 마주하게 될 때를 대비한 미스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년이 지나 민추오는 점차 자라면서 어머니와 같은 온화한 미소와 슬픈 눈빛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결코 조용히 있지 않았고 그동안 묻혔던 과거의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22년이 너무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추오는 이미 아름답고 똑똑하며 의지가 강한 젊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항상 어머니 박수희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민추오는 항상 성적이 우수하고 매우 근면했으며 항상 뛰어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민추오는 자신이 성장한 곳인 붕타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녀는 대형 여행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늘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직원으로 일했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업무 능력이 인정받아 상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민추오는 관리직에 오르게 되었고 회사에서 가장 젊은 관리직 직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위에서 민추오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으며 여러 국내외 대형 파트너들과 협력했습니다. 어느 날 큰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그녀는 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남 선생님은 한 대형 회사의 대표로 중년의 남자였으며 예에 바르고 침착하며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는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남 선생님은 민추호의 뛰어난 지혜와 지성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추호에게 남 선생님은 그저 다른 파트너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을 원래의 뿌리로 더 가까이 이끌어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민추호가 차츰차츰 숨겨진 비밀들에 다가가도록 만든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녀는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자신을 증명해야 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 선생님은 그녀의 직속 상사로서 단지 업무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나이 차이를 잇게 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민추호는 남 선생님이 성공적인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을 가진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 선생님은 종종 자신의 삶의 경험과 실패, 그리고 배운 교훈들을 민추호와 나누었습니다. 처음 민추호를 보고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성숙함에 매료되었던 남 선생님은 이제 그녀에게서 순수하고 매력적인 면모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만 그는 민추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젊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단지 업무 관계만을 유지했지만 점차 함께 일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남 선생님의 작은 배려와 관심 덕분에 민추호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두시길 권장합니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민추호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남 선생님에게 마음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의 큰 행사를 마친 후 남 선생님은 민추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추호,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단지 뛰어난 직원이 아니라 내 삶을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드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어. 민추호는 당황했지만 남 선생님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자신도 그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남 선생님, 저는 직장에서 감정적인 문제를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셨고, 저도 선생님께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컸지만, 남 선생님과 민추호는 자연스럽고 진실된 감정으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남 선생님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추호를 돌보았고, 민추호는 남 선생님에게 잃어버린 활력과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관계가 쉽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 직장 내 위치, 그리고 사회의 시선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추호는 남 선생님이 그녀와 관련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 진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다는 점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 살고 있는 남 선생님의 형, 팜과는 회사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팜관 씨는 회사의 확장을 위해 큰 투자를 했으며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에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하지만 약간 엄격하게 들렸습니다. 남아, 거기 상황은 어때?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지? 인력이 충분히 있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없을까? 남 선생님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말 유능한 인재, 민추호를 영입했어요. 그녀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정말 헌신적이에요.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팜관 씨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민추호, 그 여자애 정말 잘하고 있어? 그녀를 만나보고 싶군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찾다니. 기회가 되면 한국에 돌아갈 때 꼭 만나봐야겠어요. 남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그녀를 만나면 정말 인상 깊을 거예요. 민추호는 단순히 업무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매우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녀와 함께 일하면서 나는 정말 안심이 돼요. 회사는 업무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진행되었지만 남 선생님은 민추호와의 감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말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고 또한 그 관계가 정말 깊고 지속적인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팜관 씨는 민추호라는 이름을 듣고 왠지 모르게 기이한 느낌을 받았고 그 감정을 쉽게 떨쳐버리며 그것을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팜관 씨는 점점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그는 민추호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며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남 선생님은 그가 민추호라는 이름을 듣고 느꼈던 불안한 감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민추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지점들이 확장되었고 매출도 급증했으며 민추호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회사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사회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추호와 남 선생님 사이의 감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고 이는 그들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추호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 선생님과 함께 걸으며 완벽한 행복을 그려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했고 결혼식은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 선생님의 형, 팜관 씨는 해외에서 바쁜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는 그가 민추호를 처음 만나는 기회였고 그녀의 똑똑함과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추호는 또한 자신의 양어머니인 박수희를 초대하여 함께 결혼식을 기념했습니다. 민추호에게 박수희는 단순한 양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에게 인생과 행복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엄숙하면서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팜관 씨는 박수희를 만나 그녀가 민추호를 훌륭하게 키운 점에 대해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박수희 씨는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제 동생이 그런 멋진 사람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박수희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추호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고 그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팜관 씨와 박수희 씨는 이전에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팜관 씨는 그녀와 민추호에게 쏟는 깊은 애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결혼식은 모두의 기쁨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의 사실은 조용히 과거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민초우는 자신도 모르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비밀스럽고 고통스러운 진실은 민초우와 남 선생님의 결혼식 날, 그들의 기쁨의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이 모여 축하하고 진심 어린 선물과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초우는 사랑과 행복의 빛 속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순간에 민초우의 양어머니인 박수희가 결혼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올라갔을 때 뜻밖의 일이 발생하여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변했습니다. 박수희는 작은 상자와 낡은 종이를 들고 민초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초우가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은팔찌가 나타났고 그 위에는 팜쾅과 트란란이라는 두 이름이 정교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민초우는 잠시 그것을 바라본 후 그 이름들이 낯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태어난 병원에서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전하고 싶었던 기념품이었습니다. 박수희는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되어 민초우에게 이 기념품을 맡겼던 것입니다. 민초우는 이 은팔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그것을 보니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놀라움이 일었습니다. 민초우는 천천히 그 팔찌를 들고 박수희가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팜관, 남 선생님의 형이 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반짝이는 은팔찌를 보고 팜관과 트란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은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몸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는 마치 발이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벌어진 채 팔찌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팔찌를 가리키며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민초우는 그를 놀라며 바라보았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팜광 씨는 그 반지를 가리키며 여전히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정신적 위기의 느낌이 그를 흔들어 놓아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초우는 자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수희 씨가 민초우를 향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야, 이 반지는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서 받은 거야. 그 안에는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내 친엄마인 찰랑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그 남자와 관련된 이야기야. 민초우는 이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의문과 두려움이 떠오르며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팜광 씨를 다시 보았다. 그때 그의 눈빛은 아픔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진실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팜광 씨는 결국 입을 열었다. 감정에 휘말려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찰란, 그 여자는 내가 사랑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는 너희 엄마였다. 그 순간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민초우는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수희 씨와 팜광 씨가 수년간 숨겨왔던 아픈 진실이 그녀의 결혼식 중에 갑자기 드러났다. 진실이 서서히 밝혀졌다. 민초호의 친엄마인 찰나는 팜광 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과거의 인물이었고, 그 반지는 그들 사이의 금지된 관계를 상징하는 과거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민초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왜 수희 씨는 이 이야기를 숨겼던 것일까? 왜 팜광 씨는 그녀의 엄마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까? 그 모든 의문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결혼식에서 민초호와 팜광 씨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 드러난 직후 민초호와 팜남의 결혼식은 즉시 연기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보내던 하객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들은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은 민초호에게 집중되었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아름다운 여인 민초호가 바로 팜광 씨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녀는 이 결혼식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실제로 혈연 관계가 있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려던 모든 사람들 또한 충격에 빠졌고, 그날 밤 모든 일이 가라앉고 나서 팜광 씨, 민초호, 팜남, 수희 씨는 저택의 거실에서 다시 모였다.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이 상황의 무게를 느꼈지만 아무도 그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다. 팜광 씨는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찬 얼굴로 오랜 세월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찰난,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다.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녀가 임신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 가족, 특히 아버지가 그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나에게 찰란을 떠나라고 강요했다. 나는 그 요구에 따랐다. 내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찰란은 혼자 아이를 낳았고 나는 그녀 옆에 있을 수 없었다. 민초호는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진실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후 팜광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찰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녀와 연락이 끊겼다. 내 마음은 늘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내 딸은 잘 돌봄을 받았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수희 씨는 팜광 씨 옆에 앉아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초호를 내가 데려왔을 때 그녀는 아직 어렸어요. 나는 병원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내 딸처럼 돌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나는 그녀를 보호해야만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수희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이 드러나면서 나는 마음이 아파요. 나는 내가 잘 모르던 한 남자의 아이를 키운 것이죠. 민초호는 아무 말 없이 울컥하며 주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바라보았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예상치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뒤바뀐 느낌이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한 여자가 아닌 사랑과 가족의 비극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민초호의 미래 남편인 팜남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 진실에 너무 놀랐고
민초호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혈연과 깊은 가족의 사랑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려운 점은 팜광 씨의 옛 연인인 찰란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녀는 오래전에 사람들의 삶에서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진실은 너무 아프다. 팜광 씨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찰란과 내 딸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녀를 찾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초호는 조용히 일어섰다. 마치 세상이 발 아래서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전의 모든 것들, 행복에 대한 꿈들은 이제 그들의 슬픈 이야기에 의해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찰란을 찾아야 한다. 수희 씨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모든 것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민초호는 진실을 알아야 하고 그녀는 자신의 친엄마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긴 여정이 얼마나 힘든 것일지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은 찰란, 사라진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진실이 민초호와 팜광 씨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를 찾고 팜광 씨가 옛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눈물로 가득 찬 그 여정, 민초호의 모든 아픔과 비밀이 얽혀있는 그 여인 찰란을 찾기 위한 여행이 팜광 씨가 기억하는 작은 단서로 시작된다. 그들은 찰란이 고향이라고 말했던 다라스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지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정이었다. 길을 가는 내내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아온 팜광 씨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멀리 바라보았다. 수희 씨는 가끔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결국 말하지 않았다. 민초호는 뒷자리에 앉아 그녀가 지금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랏에 도착했을 때 구불구불한 도로와 끝없이 펼쳐진 소나무 숲이 그들의 슬픔을 감싸는 듯했다. 팜광 씨는 자신의 흐릿한 기억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찰란을 찾기 시작했다. 찰란은 늘 슬플 때 큰 대나무 숲 근처를 걸었다고 말했었어요. 그가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하지만 22년이 지났고 그곳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다랏의 유명한 차밭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들었다. 더 이상 찰란이라는 여성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서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수희 씨는 어느 날 길거리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랏 외곽의 작은 마을로 가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상인은 그곳이 오랫동안 여러 가문들이 살던 곳이라며 거기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마을로 향했고 그곳에서 찰란에 대해 물어보았다. 마침내 한 80대의 노인이 작은 나무집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너희가 찾는 찰란은 옛날 트란 가문의 딸일 거야. 하지만 그들은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어. 그 후 그 딸이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녀는 북쪽 숲 근처의 작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 그러나 너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내가 아는 찰란은 두 눈을 잃었다는 거야. 우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 말은 팜광 씨에게 충격과 같았다. 두 눈을 잃었다고 그는 그 말을 반복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노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봉정 어린 눈빛을 보였다. 그녀가 고향을 떠난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사고로 그녀의 삶에서 빛을 잃었지만 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알아보세요. 그들은 노인에게 감사하며 그녀가 언급한 작은 집을 향해 서둘러 갔다. 그 집은 고요한 소나무 숲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헐벗은 여성이 간단한 옷을 입고 집계단에 앉아 손에 뜨개질 바늘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얼굴에서 여전히 평온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팜광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은 듯했다. 그는 묻지 않아도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찰나님을 알았다. 시간이 그 여자를 바꿔 놓았지만 그가 사랑했던 그 옛날의 여인의 모습이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찰나는 멈추어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췄다.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다. 나야, 팜광. 그가 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찰나는 번개에 맞은 듯 놀랐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뜨개질 실이 떨어졌다. 팜광이야. 그녀는 말했다. 수희 씨와 민초는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찔끔 나왔다. 민초는 수희 씨의 손을 꽉 잡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했다. 맞아. 내가 너를 버린 그 사람, 찰나는 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 와서 왜 찾아오는 거야? 팜광 씨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용서를 구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너가 잃은 모든 것을 되돌려주려고 왔어. 그는 뒤를 돌아보며 민초를 향해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 딸이야. 난 병원에서 너가 낳은 딸, 지금 여기에 있어. 찰나는 충격을 받아 입술이 떨렸다. 딸이라니? 그 아이가 내 딸인가? 민초는 더 이상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달려가서 찰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진짜 엄마야? 찰나는 볼 수 없지만 손을 뻗어 민초의 얼굴을 만졌다. 그 손이 그녀의 눈물로 젖은 얼굴에 닿았을 때 찰나는 오열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너를 버렸어. 나는 자격이 없어. 찰나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떨리는 손으로 민초를 끌어안았다. 수희 씨도 눈물을 흘렸다. 이 아픈 재회는 모두에게 치유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워지지 않은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그날 밤 소나무 숲속 작은 집에서 20년 넘게 억누른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비난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눈물과 사과의 말만이 있었다. 찰나는 병원에서 민초를 두고 떠난 후의 비극적인 삶을 말했다. 그녀는 아무 목적 없이 떠돌다가 일자리를 구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시력을 잃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어둠 속에 빠졌다. 나는 그 모든 일을 겪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찰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삶을 맞설 용기가 없었어요. 내 딸을 지킬 수 없었어요. 내 눈이 멀어진 건 내가 저지른 실수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초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잘 자랐고 수희 엄마 덕분에 좋은 삶을 살았어요. 이제 엄마만 있으면 돼요. 찰나는 울먹이며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정말로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엄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이제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앞으로는 엄마가 제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팜광 씨는 조용히 옆에 앉아 두 모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일어나서 찰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로도 너와 딸이 겪은 일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와 민초호를 돌보며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어. 나는 그 빚을 갚아야 해. 찰나는 오랫동안 말없이 침묵했다. 그녀는 보지 못했지만 팜광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민초호는 엄마와 친부를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민초호는 엄마인 찰란을 수희 씨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수희 씨는 불평 없이 민초호가 진짜 엄마를 찾게 된 것을 기뻐했다. 민초호는 두 어머니의 손을 함께 잡으며 말했다. 팜광 씨는 베트남으로 돌아온 후 민초호와 찰란을 위해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또한 결혼 파탄 이후 동생 팜남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팜남은 마음 아파했지만 결국 사랑은 운명의 경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회사를 떠나 자신의 길을 찾아갔고 가족에게 축복의 말을 남겼다. 만약 아직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찰나는 팜광 씨와 민초호의 돌봄 덕분에 다시 삶의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 민초호는 심지어 가장 좋은 의사들을 찾아서 엄마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했다. 1년 후 팜광 씨가 자금을 지원한 해외 수술 덕분에 찰나는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처음 눈을 뜨고 민초호가 눈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딸의 환한 미소를 보았을 때 찰나는 오열하며 말했다. 너무 예쁘다. 찰나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이제 엄마가 너를 볼 수 있어.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완벽한 행복이 찾아왔다. 민초호의 가족은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결속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 눈물은 마른 기억의 땅을 적셔 희망과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위한 시작이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마음이 치유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결말이다.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도전, 상실, 고통을 가져오지만 바로 그 사랑, 용서, 그리고 인내가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용서가 타인과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 가족은 사랑의 시작이자 끝이다. 혈연이든 아니든 진정한 유대와 감정은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이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결코 포기하지 말자. 행복을 찾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끝은 용감하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된다. 가장 소중한 것은 때로 물질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그들이 함께하는 순간들임을 잊지 말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의미 있는 이야기와 감동적인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로 사랑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